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말처럼 하루 만에 달라진 날씨 때문에 출근길 적잖이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독감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은 요즘 주사를 맞아야 하나 안 맞아야 하나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어제 서울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9억 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안이 강남구의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노원구의원 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선물이 오갔다는 이유입니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태릉보전연대가 출범했습니다. 환경과 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주택개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한 체육공원 운동장에 안전패스가 일부만 설치돼 있어 인접한 산책로 행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9억 원 미만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시 구의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재산세 감면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관련 조례안까지 상정됐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열린 강남구의회 임시회. 야당 의원과 구청장 간 재산세 감면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갑니다. 주민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보아야 하는 구청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종부세처럼 감면해주는 방안을 찾아보고 과세 형평 원칙이라든지 또 서울시 전 25개 자치구의 공조 또 서울시와의 협력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이지. 집행부가 이처럼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자 이재민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 10명은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번 289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발의자 및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후 안 제8조 2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졌고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조례안이 서울시로부터 제2호구를 받자 법률 위반된 성격의 조항만을 하다 보니 현재 가용의 잉여금 150억 원으로만은 환급할 수 없는 예산이 수배로 요구되어져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후 기립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결국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편 서초구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재산세 감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노원구의회 구의원 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지난 6월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선물이 오갔다는 이유인데요. 당사자인 부의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시민단체 노원 바로 세우기 주민연대가 주장하는 의혹은 이렇습니다. 지난 6월 노원구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기 전 부의장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국민의힘 변석주 의원이 자신을 뽑아달라는 대가로 과거 재직했던 H브랜드의 운동복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것. 한 구의원과의 통화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준다고 들으셨다면서요, 우리 네, 들었죠. 이거는 선거의 대가로 지금 막 돌린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실제로 지난 6월 30일 의장단 선거가 끝난 이틀 뒤에 각 의원실에서 운동복이 배달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짬짬이로 서로 이렇게
예를 들면 부의장이니 의장이니 이런 거 단독 출마해갖고서 하고 또 그 대가로 저기 스포츠웨어, 고급 스포츠웨어도 막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정에 대한 1조 원이나 되는 이 노원구에 대해서 감시 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인 변 의원은 선물 제공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운동복을 맞추자는 얘기가 꾸준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선거 기간에 제공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선거가 끝나고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돈이 오간 정당한 거래라고 말하며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항상 우리 노원구 의회는 소수의 당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하나 몫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몫에 부의장이라는 자리를 이미 저는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무모하게 추징을 주면서까지 나를 뽑아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다른 구의원들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무상으로 받지 않고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반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속 구의원 또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익명의 제보로 변질됐다며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고발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의혹이 검증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155명입니다. 어제 일주일 만에 국내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병원에서도 확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최근 들어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새로 들어온 감염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지난 15일 이후 어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산모 스포렉스 관련해서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9명이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수영장 이용객 5명과 가족, 지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환자와 간병인 등 모두 20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는 106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해서도 지난 19일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며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감염병 동시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처음 서울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접종한 84세 남성과 영등포군의 한 의원에서 접종한 72세 남성입니다. 이 가운데 84세 남성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연관성이 낮다며 예방접종 적정 시기가 있어 접종 중단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첫 사망자를 포함해 어제 정부 집계 기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전국에서 25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은 23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5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138명,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입니다. 서울에서 19명, 경기에서는 98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7개의 단체가 힘을 모아 태릉 보전연대를 결성했습니다. 개발 전면 백지화와 민관 합동 재조사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개의 환경시민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의 공동 목표는 태릉 골프장 개발 반대,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0년에 박정희 그 밑에 하수인이 불도저 공병대 불도저로 밀어버리더니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공론화 없이 조사도 없이 의논도 없이 거기다가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버립니까? 특히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전면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개발을 전제로 한 평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발 전제로 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즉각 중단하라.
스테른 골프장에 대한 민간 합동 재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골프장의 98%가 훼손지라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이에 민과 관이 함께 환경평가를 진행하자는 주장입니다. 98% 훼손된 그린벨트 못 믿겠다. 민관 합동 재조사 신속히 실시하라. 한편 서울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간 합동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구로구 온수동에는 체육공원으로 불리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안에는 운동장을 중심으로 산책로와 주택가 등이 인접해 있는데요. 운동장에 안전펜스가 일부만 설치돼 있다 보니 공에 맞거나 위협을 느끼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온수체육공원으로 불리고 있는 온수도시자연공원입니다. 지난달 26일 이 공원 운동장에서 고등학생이 찬 축구공에 지나가던 시민이 얼굴을 맞아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리 지나가니까요. 놀래죠. 산책로로 떨어져서 저 나무 그 밑으로 내려간다니까요. 애들은 모르니까 공을 막 차더라고요. 공원 운동장 바로 옆엔 이렇게 산책로와 주택가 등이 위치했는데요. 그물망 펜스는 양쪽 골대 뒤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구에선 지난 7월에 그물망 펜스를 설치했는데 주택가 주변엔 미처 설치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사면에 안전 펜스를 설치한 타 자치구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공 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 트럭 도시는 분들한테 공 맞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근데 저도 다니면서 없는데 많이 봤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펜스가 없잖아요. 그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공원 시설은 도시공원 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또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운동시설별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공원 안에 일반적인 그런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하나하나의 그 안전 기준을 따로 저희 공원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다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그런 이제 불상사도 저희들한테 접수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니까 올 안에 그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는 오는 11월 안으로 공원 운동장 사면 중 3면에 그물망 안전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지역 내 공원 통계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번과 유사한 사고 사례가 발생할 만한 공원에 운동시설이 있는지 조사한 뒤 안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이봉창 의사는 일제강점기 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했지만 이 거사는 침체된 항일운동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용산구에서 나고 자란 영웅 이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그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 인근에 들어섰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1932년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 의거는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자수했습니다. 같은 해 일본에서 대역죄로 처형당했습니다. 현재 용산구 원효로 이가에서 태어난 이 의사. 살았던 효창동 집터 인근에 이봉창 의사 역사 올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애국 선열들의 어떤 그 메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카의 한 군데로 이 이봉창 의사 기념관도 효창원과 같이 빛나는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개관식에 함께한 현재의 용산구 청년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1932년 이봉창 의사가 독립투쟁을 하시고 돌아가신 나이가 31살이신데 올해 제 나이가 31살입니다. 용산에서 나고 자란 이봉창 의사를 기리는 공간이 그분의 생가 근처에 생긴 점은 용산 구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2년 전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시작돼 효창 4구역 주택 재개발을 통해 부지를 마련한 용산구는 지난 5월부터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명칭은 공모를 통해 정했습니다. 전시실로 들어서면 김영원 작가가 만들고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기증한 흉상과 사료와 유품 복제본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 순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유족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산에서 나고 자란 이 불세출의 영웅인데 이런 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우리가 역사를 만들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임시정부 김구 선생의 한인 애국단 1호 단원으로 독립운동의 불꽃을 다시 살린 이봉창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역사올림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1980년에 지어져 노후 청사가 돼버린 중랑구 무기동 주민센터는 낡고 비좁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돼 왔습니다. 무기동 주민센터가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다시 건설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청사에서 동주민센터 업무가 진행됩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무기동 주민센터입니다.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노후청사입니다. 낡은 외관의 비좁은 내부, 민원실을 비롯해 자치회관과 마을 문고까지 들어가 있지만 공간이 좁아 오래전부터 주민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이 1층까지 오셔도 2층까지는 방문을 힘드시고요. 예, 그리고 1층하고 2층하고 분리가 돼 있고 장소도 좁으니까 대기하시는 공간도 적고. 중랑구 무기동 주민센터가 복합센터로 만들어집니다. 주민센터 인근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공간을 넓혀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들어서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500여 제곱미터 규모, 주민센터를 비롯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자치회관이 들어서고 지상 2층부터 3개층은 체육센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상 4층은 층고를 높여 배드민턴을 비롯해 농구 경기 등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3층, 4층에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그 생활체육 즐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랑구는 현재 청사 인근 부지에 대해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1년 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무기동 청사는 다음 달 27일까지만 운영됩니다. 향후 2년 동안은 별도로 마련된 임시청사에서 동주민센터 업무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민원인이나 민원 현장을 찾는 데 제약이 있었는데요. 중구에서는 최근 고질 민원과 수건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구청장과 직원들이 찾아 최소한의 대면 상황을 유지하면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역 지정과 해제 이후 다시 추진되는 신당동 재개발과 지역 봉제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묻습니다. 신당동에 있는 사람마저 만약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킨다면 야 멀리 가면 가까운 데 가는 게 좋았었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이제 주택 재개발은 아파트를 지으시고 인근의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통해서 별도로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을 계획하고. 새로 짓는 공공복합청사 신당누리센터에 어르신을 위한 헬스장 설치를 요청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헬스장이 없어져서 많은 주민들께서 아쉬워 했는데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많이 이용했고. 그래서 현 임시청사에 헬스장하고 목욕탕을 함께 짓는 거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경찰 기동대 부지의 조속한 이전과 개발, 누리센터의 지역 주민 주차장 할인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는 구청장 현장 민원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민들에게 사전에 민원을 제안받고 구청장을 포함해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청 직원만 참석해 진행됩니다. 또 민원 현장이나 구청의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해법을 찾아봅니다. 하루에 한 동씩 찾아갑니다. 그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계신 곳으로 직접 가자. 주민들의 민원들 그리고 요청 사항들을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현장 가서 그 문제를 푸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구의 구청장 수요 현장 민원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장소를 정해 주민 10명 정도만 초청해 지역 현안을 집중 점검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중랑구 무기동 장미마을 일대에 자유령 장미 건물 번호판이 설치됐습니다. 장미 건물 번호판은 장미로 대표되는 무기동 일대의 골목 상권 활성화와 골목길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겁니다. 무기동 동일로와 중랑역로, 중랑천로 등 총 7.8km 구간에 설치됐으며 주요 건물 위주로 모두 670여 개가 부착됐습니다. 종로구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김금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민원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종로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다자녀 가구, 명예 종로 구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지역사회 공헌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등초번 열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앞으로 광진구에서는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진구의회 김회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조례가 구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는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을 심사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이번 주말 막바지 가을 나들이 인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 많은 곳은 피하시고 개인 방역 잘 지키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